안녕하세요. H9입니다. 전시의 작품, 이제 오늘부터 판매를 시작하기 위해서 일러를 사용해서 상세 페이지 만드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러 프로그램이 정말 기능이 많고 정말 많은데 초보자거나 아니면은 처음 배우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다루기가 힘든데 몇 가지 이제 단추들만 잘 활용할 줄 알면은 나름 괜찮은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일러 파일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 파일을 들어가게 되면은 처음에 파일에 들어와서 새로 만들기 해서 그렇게 크게 상관없는데 A4 사이즈로 해놓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일러에는 수많은 기능들이 있지만은 여기 있는 이 검정색 선택하는 이 표시 아이콘이랑 그 다음에 펜 도구, 그 다음에 텍스트, 그 다음에 선분 도구, 그 다음에 사각형 총 요 5가지 이 5가지 아이콘만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메인이 되는 사진을 한 장 가져올게요. 저는 이 사진으로 이번 전시에 상세 페이지 메인으로 한다고 하면 크기를 A4 용지보다 조금 작게 이제 조절하시면 돼요. 크기 조절은 여기 끝에 있는 이 점을 이용해서 조절하시는데 보통 비율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이 대각선에 있는 이 부분을 이제 오른쪽 마우스로 잡으면서 이렇게 조절하다 비율이 깨지니까 마우스를 끌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Shift 키를 누르면서 하시면 비율이 깨지지 않게 조절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대략 한 이 정도 사이즈 이 정도로 맞춰서 처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상세 페이지를 전반적인 기본 틀이 되는 배경을 지정할 건데요. 이때 사각형 도구를 사용할 겁니다. 사각형 도구를 눌러서 대략 이 사진 크기에 맞춰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맞춰서 해주시면 돼요. 이제 여기서 생기는 게 이 사진이 이 배경대는 위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레이어라고 하는데 이게 제일 먼저 들어갔고 그 다음이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가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얘가 계단으로 치면은 한층 더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때 쓸 수 있는 게 이 사진을 이 앞으로 꺼내기 위해서는 맨 앞으로 보내기 하시면 돼요. 뭐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가지고 동전에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이렇게 하셔도 되고 가장 쉬운 거는 이거를 맨날 할 수는 없으니까 단축키를 이용하시면 돼요. 단축키는 이제 컨트롤 시프트랑 그 다음에 대괄호를 이용해서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을 만약에 얘보다 맨 뒤로 보내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시프트 누르신 다음에 왼쪽 대괄호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맨 뒤로 가게 되고요. 반대로 컨트롤 시프트 누른 다음에 오른쪽 대괄호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레이어를 다루기는 조금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배경이 되는 건데 이 자체가 이렇게 몇 개씩 늘어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각각을 사진 하나로 이제 변환을 한 다음에 그러면 총 사진 3개가 되겠죠. 그리고 연달아서 붙이면 이제 말 그대로 상세 페이지가 완성이 됩니다. 일단은 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테두리 부분이 보이면 안 되니까 테두리 부분은 이 큰 부분을 지정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을 눌러서 여기가 이제 테두리라는 표시인데 테두리의 색깔인데 없음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테두리가 지워집니다.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차근차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펜 도구를 사용할 거예요. 이쪽이 펜 도구인데 펜 도구를 눌러서 저는 약간 이 사진이 대각선으로 나오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점을 누르신 다음에 펜을 누르신 다음에 저는 이쪽에 하나 찍고 여기에 하나 찍고 그 다음에 그대로 평행하게 이어가지고 이쪽에 하나 찍고 그리고 또 평행하게 보시면 연두색깔 선이 나오죠. 이 선을 따라서
이쪽에 하나 찍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닫힌다는 표현인데 보시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옆에 동그란 게 조금씩 생겨요. 보시면 동그란 게 표시가 생겨 이게 닫혔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부분 눌러서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은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하나의 도형이 완성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색깔을 입힐 건데 이거를 누르신 다음에 색깔을 이 부분에서 바꾸시면 되거든요. 이 부분 누른 다음에 나는 한 이 정도 색깔을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정도 색깔을 하겠다 해서 눌러주시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저는 조금 더 빨간색으로 갈게요. 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조절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평행으로 움직일 때 이게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근데 나는 조금 이 상태에서 이제 위아래만 움직이고 싶다. 옆으로는 안 삐져나가고 그러면은 똑같이 왼쪽 마우스를 누르면서 끌어당기면서 Shift 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이제 평행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 정도에다 놓고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똑같이 밑에 쪽에도 이렇게 만들 건데 가져올 때는 이제 복사를 할 때는 내가 복사하려는 거를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Alt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두 개가 생겨요. 커서가. 그래서 Alt를 누른 채로 이제 이 부분을 왼쪽 마우스를 누르면서 끌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사가 되고요. 이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평행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Shift 키를 같이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딱 맞춰서 내려오죠. 그리고 나는 이 정도에다가 놓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 부분을 이제 회전을 시킬 건데 좌우 반전, 상하 반전을 동시에 한다고 하면은 오른쪽을 누르셔가지고 변형에 들어가셔서 반사라는 부분을 선택하셔가지고 이렇게 좌우 대칭할 거면 세로, 상하 대칭할 거면 가로로 눌러주시면 돼요. 저는 일단은 상하 대칭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살짝 위로 올려주면 이런 모양으로 만들 수 있어요. 보시면 반대로 저는 근데 이렇게 좀 평행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변형 들어가서 한 번 더 반사를 해서 이번에는 좌우 대칭으로 한번 꺾어줄게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이 방법 말고도 이제 이 부분에 복사를 해와서 이쪽에 보시면 방향 전환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오른쪽으로 누르신 다음에 여전히 Shift를 누르면서 이렇게 하시면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용할 단추는 여기 있는 텍스트입니다. 이제 여기다가 텍스트를 입힐 건데 똑같이 텍스트 누르고 여기 원하는 모양에다가 놓고 싶은 곳에다가 놓으면 이렇게 커서가 생기죠. 커서가 생기게 되면 거기다가 이제 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치시고 그 다음에 색깔을 바꾸실 때는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이 텍스트를 선택한 다음에 전체 색깔을 바꿀 때는 여기서 그냥 색깔을 바꾸시면 되시고요. 아니면 중간에 것만 바꾸고 싶다 하면은 다시 T를 눌러서 이 부분 커서를 놔두게 한 다음에 온라인만 검정색을 바꾸고 싶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검정색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색깔을 원하실 때는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이 부분에서 눌러서 다른 색깔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일단 저는 전체를 흰색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체를 지정한 다음에 흰색으로 지정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텍스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처음에 사진이고, 그리고 상세 페이지가 맨 윗부분은 이렇게 공간이 있으면서 로고가 하나 들어가는 게 좀 깔끔해 보이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자신의 로고가 있다면 이거는 저희 회사 로고여가지고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놓아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다가 회사 이름이나 브랜드 이름을 하나 적어볼게요. 똑같이 복사할 때도 Alt와 Ctrl을 눌러서 이 정도에 가져오겠습니다. 색깔이 흰색이라서 검정색으로 바꿔주고 제가 영어로 한번
이렇게 붙어 있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서로 이제 글자가 떨어져 있는 것도 자간이 이제 넓어진다고 하는데 이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자간을 넓힐 때는 이 글자의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Alt 키를 누르면서 방향키를 오른쪽 방향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Alt 키를 누르세요. 반대로 자간을 좁힐 때는 똑같이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에 있는 방향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간을 조정하시면 되고 저는 약간은 넓은 게 좋아해서 그러면 조금 고급스러워 보이겠죠. 다음으로 저는 사진이 왔으면은 그 다음 밑에 똑같이 또 사진이 오는 것보다는 중간에 글이 한번 들어가 주는 게 조금 전체적으로 균형도 괜찮고 조금 보기에 편해 보여요. 여기서 조금 더 강조가 되는 부분에다가 색깔을 조금 입혀볼게요. 이때 사용하는 거는 이 사각형 도구를 이용해서 저는 이 글귀에다가 이렇게 입히고 싶다는 색깔을 그러면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색을 변경할 때는 똑같이 이 부분을 이 도형의 색깔을 변한 이 색깔로 바꿔볼게요. 이거 하시고 여기 보시는 스포이드라는 도구가 있어요. 이 스포이드를 누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색상을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와서 눌러주시면 똑같이 색이 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레이어가 지금 얘네들이 글자보다는 더 앞에 와 있기 때문에 글자가 지금 가려졌죠. 그러면은 이 글자를 선택을 해서 맨 앞으로 보내시면 돼요. 아까 가르쳐드린 대로 컨트롤 시프트 누른 다음에 오른쪽 대괄호 누르면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 부분 이제 글자를 하얀색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렇게 눌러주시고 더블 클릭해도 이제 이렇게 커서가 잡히게 돼요. 커서가 잡혀서 이 부분을 블록 지정해 주신 다음에 색깔을 흰색으로 바꿔볼게요. 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글자가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모양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크기를 바꿔줄 때 나는 이 높이를 조금 좁게 하고 싶다 하면은 아랫부분이나 윗부분을 누른 다음에 한 곳만 움직이면은 이제 한 변만 움직이게 되거든요. 근데 양쪽을 동시에 움직이고 싶을 때는 Alt를 같이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동시에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동시에 이 정도만 줄여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뭔가 깔끔하게 변했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인데 지금 저는 여기 이렇게 띄어쓰기가 되어 있죠. 원래는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띄어쓰기가 있어야 조금 괜찮을 것 같아서 이때 띄어쓸 수도 있어요. 그냥 띄어쓰기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근데 너무 이 공간이 나는 좀 벌어져 보인다. 조금 더 좁게 하고 싶다. 즉 자간을 줄이고 싶다는 아까처럼 내가 원하려고 하는 곳에 커서를 두고 Alt를 누른 다음에 왼쪽 방향키 하면은 이렇게 조금씩 좁아집니다. 반대로 늘리고 싶을 때는 오른쪽으로 늘리시면 되고요. 적당한 공간에서 저는 남겨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더 줄어들었으면 좋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글귀 작업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사진을 하나 또 가져왔고요. 이번에는 이 사진 위에다가 글을 적을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전단지나 배너 같이 조금 이쁘게 나오겠죠? 그러기 위해서 또 제가 쓰는 게 이 위에다가 색깔을 한번 입혀줄 거예요. 약간은 투명하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에서 사각형 도구를 이용해서 또 사각형을 하나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 사각형은 이 사진 크기와 맞게 이렇게 해서 크기를 맞춰주세요. 똑같이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이 사진 크기와 동일하게. 자, 그리고 나서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약간 붉은 계통이니까 붉은 계통으로 가볼게요. 그리고 조금 어둡게. 그래서 이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지정한 다음에 이 색깔을 입혀주세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쪽에 보시면 불투명도라고 있거든요. 불투명도에서 퍼센테이지를 이렇게 조절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제 사진이 나오지만은 전반적으로 약간 필터가 들어간 느낌이 되겠죠? 그러면서 저는 한 요 정도 느낌까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조금 더 색깔을 진하게 하고 싶어서 이제 불투명도가 들어간 상태에서 색깔을 조금 더 어둡게 할게요. 왜냐면 저는 여기 위에다가 하얀색으로 글을 넣을 거라서.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똑같이 텍스트를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굵기가 다른 글을 이용해서 정보를 넣어봤어요. 제목을 넣어봤는데 물론 이렇게 해도 괜찮지만은 저는 여기다가 선분을 이용해서 밑에다가 줄을 하나 그어줄게요. 그러면은 뭔가 좀 더 세련돼 보여서 선분을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이 자기가 처음에 시작하려는 부분에다가 마우스를 누르면서 그대로 끌고 가시면 돼요. 하지만 이때도 마찬가지로 직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Shift 키를 눌러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너무 길지 않게 한 이 정도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선분의 색깔은 이쪽에 보시면 선분을 지정한 상태에서 이 부분이 이제 선분의 색깔인데 저는 흰색으로 맞추고 그 다음에 올려서 중앙 쪽에다가 맞춰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죠. 저는 이런 이제 꾸며주는 선분을 넣을 때는 특히 밑줄 같은 얇을수록 예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 누른 다음에 굵기를 조절할 텐데 굵기를 조절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은 선분을 지정한 상태에서 포인트 있죠. 여기서 이게 선 두께인데 여기서 약간 제일 얇은 0.25 정도로 두께를 얇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뭔가 이건 조금 더 얇은 것 같아서 만약에 조금 더 굵게 하고 싶으면 0.5 정도 맞춰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괜찮아 보이죠? 자,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여기다가 이제 글을 넣을 건데 한 번 더 제가 여기에다가 불투명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각형 도구를 눌러서 이 정도에다가 넣어주시고요. 흰색 쪽으로 해도 되고 이제 불투명도를 조절을 해서 흰색을 한 다음에 이제 검정색 글을 넣으셔도 되고 저는 이거를 검정색으로 만들어 볼게요. 만드실 때는 뭐 여기에서 색깔을 선택하셔도 되시고요. 저는 조금 더 어둡게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이 부분에 글을 적으면은 조금 더 눈에 잘 띄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글까지 넣어봤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보시면 이렇게 네모 안에 이제 숫자가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은 만드는 방법은 똑같이 사각형을 하나 그리고 사각형이 정사각형을 만들려면 똑같이 Shift 키를 누르면서 이렇게 놓으시면 되세요. 그리고 흰색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텍스트를 넣어서 이 위에다가 1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Alt 키와 Shift 키를 누르면서 비율을 유지하면서 키워주시면 되세요. 자, 다음으로 이 레이어와 이 레이어를 동시에 잡을 건데요. 잡는 방법은 먼저 첫 번째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Shift 키를 누르면서 두 번째를 선택해 주시면 두 개가 동시에 잡혀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만 이렇게 잡고 움직여 버리면 얘까지 딸려오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어디를 잡든 두 개가 동시에 움직일 수 있도록 얘네 두 개의 레이어를 말 그대로 하나의 그룹으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그리고 Shift를 눌러서 이 흰색 사각형이랑 해서 같이 함께 지정을 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그룹이라는 거를 눌러주시면 아까는 이제 1 같은 경우에 하나만 올리면 그대로 오는 게 아니고 두 개가 동시에 이렇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크기를 줄일 때도 마찬가지로 Shift랑 Alt 누르면서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원하는 위치에다가 놓아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안에 이제 숫자를 바꿀 때는 그룹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그룹을 풀어주셔야 되는데 오른쪽을 누르셔가지고 반대로 그룹 풀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1이랑 사각형이랑 또 따로 잡히게 되죠. 이때 1을 누르고 숫자를 2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위에서 했던 것처럼 글까지 한 번 더 적어주고 이렇게 사진까지 상품 상세까지 넣어서 총 3장의 파트로 나눠보았습니다.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셔서 사진으로 갖다가 이제 사이트에 올리게 되면 이게 사이트 창이라고 뜨면 생각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내리다 보면은 마치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변환하는 방법은 이제 이 3개가 한 번에 묶여 있으면은 사진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씩 가져오기 위해서 따로 파일을 눌러서 새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를 더 만들어 줍니다. 새 창을. 그리고 내가 사진으로 변환하려고 하는 이 하나의 상세 페이지를 복사를 한 다음에 복사는 똑같이 컨트롤 C 하시면 되시고요. 컨트롤 C에서 복사한 다음에 이쪽에 오셔가지고 커서를 누르고 컨트롤 V를 하셔서 복사를 해보시면 됩니다. 사진을 변환하기 위해서 꼭 이 대지 위에다가 올릴 필요는 없고요. 이 상태에서 아무데나 갖다 놓으신 다음에 파일에 보시면은 여기 누르셔가지고 내보내기라는 게 있어요. 내보내기를 누르신 다음에 JPG로 바꾸셔가지고 뭐 바탕화면이나 원하는 폴더에다가 저는 일단 1이라고 하겠습니다. 1이라고 해서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옵션이 뜰 텐데 평균적으로 그냥 중에다가 150에다가 놓고 하시면 되시고요. 혹시나 파일이 조금 작은 게 필요하다 싶으면은 여기에서 사용자 정의에서 뭐 130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일단은 중으로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바탕화면에 가시면 이런 식으로 사진이 변환이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사진이 변환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이트별로 이제 사진 크기를 올릴 수 있는 용량이 한정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얘의 속성을 눌러서 내가 이 크기가 얼마인지를 보고 만약에 크기가 너무 크다고 하시면은 다시 여기에 돌아오셔가지고 전체를 지정하셔서 크기를 똑같이 Shift를 누르면서 줄인 다음에 이제 파일에서 내보내기를 똑같이 하시면 이번에는 2라고 제가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종으로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두 개가 생기게 되는데 1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 했을 때는 825였다면은 두 번째는 크기를 줄였기 때문에 472 거의 2배로 2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용량을 맞춰서 사진을 올리시면 되고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나머지 이 두 개 역시도 원하는 곳에 이 템플릿에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똑같이 내보내기를 하시면 뭐 3으로 저장을 해보죠. 저장을 하시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 변환된 사진들을 이용해서 이제 스토어팜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오픈몰 사이트 이제 템플릿에서 이제 사진만 올리게 되면은 하나의 상세 페이지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로 단 몇 가지 아이콘만으로 이제 상세 페이지를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 나름대로 알려드렸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